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전 강원도 갔다가 오늘 왔어요. 날씨 많이 추웠어요?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특히 저녁 되면 진짜 많이 추운 것 같아. 저는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근데 뭔가 다른 친구들이 막 그 앨범 자켓 촬영하고 뭐 갔던데 이렇게 가니까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자주 가는 곳들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랬고, 바다가 진짜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좀 찍기도 했는데 그것도 좋았고, 근데 양떼목장도 갔는데 양떼목장은 양들도 추워서 막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허브나라랑도 갔는데 그런 거는 약간 따뜻할 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양떼목장도 그냥 가고 싶어서 갔는데 좀 따뜻할 때 가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도 잘 보냈죠? 오늘도 시 읽어줄게요.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사라지게 한다. 이따금 나는 생각한다. 이거 읽은 거 같지? 무당벌레 아닌가? 무당벌레 읽은 거 같아. 잠깐만요. 나는 정원에 누워 있었다. 나는 오래된 정원에 누워 있었다. 내 머리카락은 쥐똥나무 뿌리가 되고 손톱은 어느새 딱정벌레의 등짝이 되었다. 내 눈동자는 새들이 목을 축이는 물 웅덩이 그곳에 구름이 비치고, 코는 달팽이의 집 그 뿔이 나를 간지럽힌다. 흙이 축축해 나는 돌아 눕는다. 거미들이 발가락과 팔꿈치 사이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나는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또 꿈을 꾸었다. 그러는 사이 나비 한 마리 내 흙 묻은 젖꼭지에 날아와 앉아. 이것도 읽은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시집을 읽다가 덮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냥 읽어. 발꿈치에서 돌 하나가 태어난다. 목 뒤쪽에서는 등나무 줄기가 올라온다. 심장은 석류 열매의 수많은 심장 속에서 뛰고, 혈관은 지렁이들의 통로, 귀는 귀뚜라미들의 은신처. 이곳에서 나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추위는 이제 없으리라. 모든 것이 얼어붙는다 해도. 뭔가 실수하니까 웃겨가지고요. 다시 찾아온 9월의 이틀. 9월이 비에 젖은 얼굴로 찾아오면 내 마음은 멀리 간다. 하루에 다녀올 수 있는 가장 먼 곳, 오솔길이 비를 감추고 있는 곳, 돌들이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곳, 내 시는 그곳에서 오고 그곳으로 돌아간다. 그 9월의 하루를 나는 다시 숲에서 보냈다. 그토록 많은 비가 내려 양치류는 몰라보게 자라고 뿌리보다 더 뒤엉킨 덩굴들, 기억이 들뜨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누르고 있는 바위들 그곳에 9월의 하루가 있었다. 셀 수 없는 날들을 타야만 하는 불씨가 있었다. 얼마나 자주 이곳에 오고 싶었던가. 그렇다. 나는 이곳을 떠나왔었다. 그렇게도 오래 나 혼자 모든 흐름이 정지했었다. 다만 어디에서 정지했는지 알 수 없었을 뿐. 어느 날 밤에는 이상할 정도로 머리가 맑아서 창에 이마를 대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떤 물결이 내 집 앞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별들은 집 뒤 습지에서 밤을 지새고, 그때는 생각들이 온통 내 삶을 지배했었다. 뒤엉킨 뿌리처럼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보이지 않는 계절을 살았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나는 그곳을 떠나온 것이 아니었다.
눈을 돌리기만 하면 그곳에 비 내리는 9월의 이틀이 있다. 비와 오솔길이 소나무를 감추고 있는 곳, 쐐기풀이 구름에게 손을 흔드는 곳, 한때 그곳에 얼음에 갇힌 시가 있었다. 내 안에 불을 일으킨 단어들이 있었다. 곤충들을 움직이게 하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던 것이. 9월의 끝에서 나비들은 침묵하고 별들은 흔들린다. 그 9월의 이틀이 지난 뒤 비와 돌들의 입맞춤으로 파헤쳐진 길 위에서 눈먼 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등 뒤로 예언을 하고 곧 누군가 길에 떨어진 종이를 주어 그곳에 적힌 시를 읽으리라. 다시 얼음에 갇힌 시를. 이것도 읽은 것 같은데. 7편의 하이쿠. 같은 눈송이를 바라보는 이 아침, 서로 다른 이불 속에 잤을지라도 그냥 2번 들어요. 고드름 따다 주자 아내 얼굴에 잠시 병색이 가셨다. 내 손은 울고 비가 오니까 이 웅덩이도 예쁘구나. 여름 내내 마르더니. 요절하지 못했으므로 계속 쓰는 겨울밤. 시인에게는 이만한 형벌이 없다. 순백의 눈도 하루 만에 세상을 때가 묻는구나. 신의 얼굴을 한 풀벌레조차 말더듬이는 짝을 얻지 못하네. 1살이든 20살이든 100살이든 앞다퉈 핀다. 이 산수유. 읽었어. 이건 안 읽은 것 같기도 해. 되새 때를 생각한다. 잘못 살고 있다고 느낄 때 바람을 신으로 모신 유목민들을 생각한다. 별들이 길을 잃을까봐 피라미드를 세운 이들을 생각한다. 수백 년 걸려 불과 얼음을 거쳐온 치료도를 생각한다. 터질 듯한 불에로 거대한 고독과 싸우는 심해어를 생각한다. 여자 바람과 남자 바람, 돌아다니는 북극의 흰 가슴과 히말라야 골짜기 돌의 차이는 나귀의 발굽소리를 생각한다. 생이 계속되는 동안은 눈을 맞을 어린 꽃나무를 생각한다. 잘못 살고 있다고 느낄 때. 어두막이 불타니 달이 보인다고 쓴 시인을 생각한다. 내 안에서 퍼부는 비를 맞으며 자라는 청보리를 생각한다. 사랑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은 사람보다 사랑하고 상처받는 사람을 생각한다. 불이 태우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심장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깃 가장자리가 다른 되새떼의 날갯짓을 생각한다. 뭉툭한 2손 외에는 아무 도구 없이 그 해의 첫 연어를 잡으러 가는 곰을 생각한다. 새의 폐 속에 들어갔던 공기가 내 폐에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한다. 잘못 살고 있다고 느낄 때 겨울바람 속에 반성문 쓰고 있는 콩고드리를 생각한다. 겨울바람 속에 반성문 쓰고 읽었다. 가슴에 줄무늬 긋고서 기다림의 자세 고쳐 앉는 말똥가리를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면서 둥근 테두리가 마모되는 동전을 생각한다. 해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기 위해 이곳에 왔음을 생각한다. 꽃잎 하나가 날려도 봄이 줄어든다. 그것을 기억하기에 내가 태어난 것만 같은 도피이며 종착점인 두 팔 없이도 포옹할 수 있는 불이면서 흙인 그것에 닿는 순간 불면이 시작된 얼굴에 있으나 심장에 속한 입술. 나이 들어 고향 마을에 갔을 때 알게 되었지. 그녀가 미쳐버렸다는 것을. 내가 고향을 떠나기 전 처음 입술을 준 여자. 강둑을 멀리 떨어져서 걸었으나 봄빛이 우리 사이의 공간을 채워주더니 이제는 정신이 나가서
꽃나무들 사이로 어른거리며 지나갔지. 날리는 꽃잎들 아래서 마주치자 나를 보고 웃었지만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웃은 것이겠지. 아마도 그렇겠지. 그렇게 내 몸은 줄어들었지. 눈송이의 육각 결정체를 만든 손이. 눈송이의 육각 결정체를 만든 손이 수없이 반복한 끝에 여치의 뜀뛰기를 조절한 감각이 파도의 생애들마다 다르게 창조한 눈매가 콩들을 나란히 콩깍지에 앉힌 안목이 너를 만들었다. 그 안에서 은하가 회전하는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거인이 방랑하는 별을 붙잡아 보름달과 초승달을 꺾은 장인이 사막의 눈썹 긴 낙타에게 혹을 선물한 현자가 야생 기러기들의 길을 안내하는 내 방향의 바람이 너를 이곳에 초대했다. 너는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지 망설인다. 노래 부르기 위해 한 방울의 물만 필요한 찌르레기와 돌 이끼를 먹기 위해 수직의 절벽을 기어오르는 사냥과 장미의 꿀물을 빨아먹음으로써 장미가 입술을 벌릴 수 있게 도와주는 개미들을 보면서도 몇 생을 걸려 달에 도착하는 달라방을 데려오니가 먼지를 모아 반딧불이와 올빼미를 탄생시킨 손길이 은하의 회전축을 본떠 고무 팔꿈치를 만든 판단이 사막의 길고 가느다란 목 끝에 눈을 얹은 눈썰미가 너를 이곳에 있게 했다. 진정으로 산 사람과 그냥 사라진 삶 사이에서 그냥 사라진 것들과 내 안에 나이테를 새긴 것들 사이에서 내가 올라온 진화의 모든 사다리들마다에서 박수를 쳐준 이가 파도 속에 소금을 녹이는 이가 너를 이곳에 데려왔다. 이런 시를 쓰는 걸 보니 누구를 그 무렵 사랑했었나 보다. 꽃눈 띄워 겨울의 종지부를 찍는 산수유 아래서 애나 슬픔을 겨우 끝맺자. 비탈밭 일항마다 새겨진 우리 부주의한 발자국을 덮자. 아이 낳을 수 없어 모란을 낳던 고독한 사랑 마침표를 찍자. 잠깐 봄을 폐쇄시키자. 이 생에 있으면서도 전생에 있는 것 같았던 지난 겨울에 대해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가끔 눈 녹아 길이 질어졌다는 것 외에는 젖은 흙에 거듭 발이 미끄러졌다는 것 외에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나는 너에게 꽃을 준다. 삶이여. 나의 상처는 돌이지만 너의 상처는 꽃이기를. 사랑이여. 삶이라는 것이 언제 정말 우리의 것이었던 적이 있는가? 우리에게 얼굴을 만들어주고 그 얼굴을 마모시키는 삶. 잘 가라. 겹방살이 하던 예인아. 종이 가면을 쓰고 울던 사랑아. 그리움이 닿을 때까지 살지는 말자. 그리움이 끝날 때까지 만나지는 말자. 슬퍼요. 사람은 살아서 작별해야 한다. 우리 나머지 생을 일단 접자. 나중에 다시 피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벼랑에서 혼자 피었다. 혼자 지는 꽃이다. 시 슬퍼서 눈물 나요. 부록에. 절정의 순간에 이른 절벽의 꽃을 부러워한다. 그 비장미를. 나이 먹을수록 제 안부터 허무는 느티나무를 부러워한다. 그 정멸의 비움을. 한여름 퍼붓고 절필한 소나기를 부러워한다. 그 초연함을. 태곡선 안에서 나는 새를 부러워한다. 그 끝없는 시도를. 대패로 깎을수록 속 깊은 결, 더 뚜렷해지는 나무를 부러워한다. 그 향기 나는 편향을. 소나무 많은 옹이들을 부러워한다. 그 상처 진액에서 나는 솔향을. 평생을 밭에서 일한
가난한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 가린 곳 없는 집 면목을, 모든 잎새와 풀 속에 깃든 연두를 부러워한다.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 색을, 마침내 갈 곳 없어져 원점으로 돌아간 늪을 부러워한다. 그 깊은 어둠을, 허허 벌판에 파다하게 핀 망초꽃을 부러워한다. 그 생명의 아우성을, 더러운 도랑에 꽃잎을 던지는 흰 목련을 부러워한다. 그 거만한 자존을, 흙 속에서 일제히 귀를 세우고 있는 씨앗들을 부러워한다. 그 동지애를, 가짜 종이돈을 진짜 돈처럼 꼭 쥐고 있는 티베트 할머니를 부러워한다. 그 손때 묻은 간절함을, 벼랑욱 교만을 부러워한다. 그 뒤돌아보지 않는 단호함을. 파문의 이유. 나는 보았다. 눈이 내려 이상하게 환한 밤. 모든 나무들이 눈꽃을 피우고 있는데 개암나무인지 혹은 떡갈나무인지 오열하는 나무 하나만 어깨를 들썩이며 혼자서 그 눈 녹이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젖은 불이 몸 안에서 타는 것처럼 지독한 신혈 속에 꽃 한 송이 피어날 때 어디선가 상처 하나가 아무는 것을, 무늬 중에 상처의 무늬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나는 보았다. 새의 화석을 품은 돌 하나 물살에 잠겨 노래할 때 강이 울음으로 타는 것을, 그 울음으로 돌이 둥그러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모든 억새들 바람에 몸을 누이는데 동행하지 않는 억새풀 하나, 외골수로 우는 풀벌레들 떨치고 일어나 전율하는 몸짓으로 그 바람 혼자서 맞는 것을. 달개비가 별을 귀에 대고 한 말. 오늘 나는 죽음에 대해 회의를 갖는다. 이 달개비, 허락 없이 생각의 경계에 넘어와 지난해 두세 포기했는데 올해 마당 한 귀퉁이를 다 차지했다. 뽑아서 아무데나 던져도 흙 근처 마디에서 뿌리를 내리느니 한 해살이 푸르 복원력. 단순히 죽음과 소멸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연약한 풀이 가진 세상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그것이 나를 긍정론자에게 만든다. 물결 모양으로 퍼져가는 유연함.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 빛을 찾아 나가는 본능적 지성. 다른 꽃들의 변두리로 밀리면서도 그 자신은 중심에 서 있는 존재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불에 댄 것처럼 놀라는 인간들과는 사뭇 다르다. 나는 장미가 이 닭의 장풀보다 귀하다는 것을 안다. 신의 눈에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도 달개비의 여인 손목을 잡고 해마다 두꺼비와 가시연꽃과 붉은 가슴 도요새가 나온다. 무당벌레와 흰 올빼미도 나온다. 오늘 나는 달개비에 대해 쓴다. 묶인 곳 없는 영혼에 대해. 사물들은 저마다 시인을 통해 말하고 싶어한다. 나비가 태어나는 곳이나 생각의 틈새에서 자라는 이 마디풀에게서 배울 점은 다름 아닌 신비의 무릎 꿇을 필요, 신비의 고개 숙일 필요. 한 편만 더 읽을게요. 비켜선 것들에 대한 예의. 나에게 부족한 것은 비켜선 것들에 대한 예의였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한쪽으로 비켜서 있는 이들. 봄의 앞다툼 속 먼 발치에 피어있는 무명초. 하루나 이틀 나타났다 사라지는 덩굴 별꽃. 중심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는 많은 눈물 흘리면서도 비켜선 것들을 위해서는 눈물 흘리지 않았다. 산자들의 행렬에 뒤로 물러선 혼들,
까만 씨앗 몇 개 손에 쥔 채 저만치 떨어져 핀 산나리처럼 마을 한켠에 비켜서 있는 이들, 곁눈질로라도 바라보아야 할 것은 비켜선 무늬들의 아름다움이었는데, 1등성 별들, 저 멀리 눈물겹게 반짝이고 있는 3등성 별들이었는데, 절벽 끝 홀로 핀 섬숲 호쟁이처럼 조금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야 저녁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아, 나는 알지 못했다. 나의 증명을 위해 수많은 비켜선 존재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언젠가 그들과 자리 바꿈할 날이 오리라는 것을. 한쪽으로 비켜서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켜선 세월만큼이나 많은 것들이 내 생을 비켜갔다. 나에게 부족한 것은 비켜선 것들에 대한 예의였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잠깐 빛났다. 모습을 감추는 것들에 대한 예의였다. 시는 여기까지 읽을게요. 읽고 이어서 시크릿에 대한 내용 읽을게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창조한다.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생각은 씨앗이고 수확물은 당신이 뿌린 씨앗에 의해 좌우된다. 뭔가에 대해 불평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불평할 일이 당신에게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누군가 불평하는 걸 듣거나 거기에 집중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동정하거나 그 사람에게 동의하면 그 순간 그 불평하는 상황이 자신에게 오도록 끌어당기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지 당신이 집중하여 생각하는 대상을 당신에게 정확하게 되돌려줄 뿐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 당신은 생각을 바꿔서 모든 상황과 사건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 로버트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내가 개설한 온라인 강좌를 들으면서 이메일을 보내곤 했다. 로버트는 동성애자였다. 동성애자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암담한 현실을 내게 이메일로 이야기해 주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집단으로 로버트를 공격했다. 동료들이 너무나 짓궂게 굴어서 그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거리를 걸을 때면 로버트를 욕하고 싶어하는 동성애 혐오주의자들에게 둘러싸였다. 로버트는 1인국 코미디언이 되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할 기회가 생기자 모두가 동성애자라며 그를 괴롭혔다. 로버트는 늘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았고 그 모든 것이 동성애자라는 사실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나는 로버트에게 그가 원하지 않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로버트가 내게 보낸 메일을 그대로 반송하면서 이렇게 썼다. 다시 읽어봐요. 로버트가 스스로 원하지 않는 일들에 관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 눈에도 로버트가 그 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게 다 보여요. 그리고 강한 감정으로 어떤 대상에 집중하면 그것이 더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로버트는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집중하라는 이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 후 6에서 8주 동안에 일어난 일은 한마디로 기적이었다. 사무실에서 로버트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모두 다른 부서로 정근되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혹은 로버트에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로버트도 일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거리를 걸어갈 때도 아무도 로버트를 괴롭히지 않았다. 괴롭힐 사람 자체가 없었다. 그 코미디 연기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비난하는 이는 아예 없었다. 원하지 않거나 두려워하는 대상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원하는 대상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꾼 덕분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이다.
빌 해리스. 로보트가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그 삶도 바뀌었다. 로보트는 전과는 다른 주파수 파장을 우주에 전송했다. 우주는 틀림없이 그 새로운 주파수에 맞는 그림을 로보트에게 보내준 것이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로보트의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주파수 파장을 형성했고, 그러자 인생도 바뀌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손에 달려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이제까지 어떤 일을 겪었든지,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선택하여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절망적인 상황 따위는 없다.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으니. 마음의 힘. 당신이 마음속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에게로 끌려간다. 스스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물론 그게 문제지만. 마이클 버나드 베귀스. 당신이 과거 자신의 생각을 의식했든 그러지 않았든 이제는 점점 많이 의식하고 있으리라. 이제 비밀을 알게 되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의식을 되찾고 있다. 비밀을 알고 법칙을 알며 생각에 담긴 힘을 의식하라. 마음의 힘과 의도의 힘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것이 늘 우리 삶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저 눈을 떠서 보기만 하면 된다. 존 디마티니 박사.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사람들, 직업, 환경, 건강, 부, 빚, 기쁨, 자동차, 소속된 단체 등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자석처럼 끌어당겼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 바로 삶이다. 리사 니콜스. 우주는 판단하고 가리지 않는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없다. 삶은 우리의 주된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지상에 살아 움직이는 만물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따라간다. 사람이 다른 생명체와 다른 점은 분별력이 있다는 사실. 자유의지를 써서 자기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그리하여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다. 뭔가 희망하거나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막연한 희망이나 엉뚱한 공상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원칙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 양자 물리학은 이 발견이 옳다는 점을 입증하기 시작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정신이 없으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고, 정신은 그것이 인식하는 대상을 실체로 만들어낸다. 프레드 앨런 울프 박사.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탑이라는 비유를 떠올린다면 그것이 울프 박사의 이야기와 딱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눈에 보이리라. 당신은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 뿐 아니라 우주 창조에도 관여하게 된다. 이제까지 자신이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별로 힘도 없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당신의 정신은 당신 주변의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양자 물리학자들이 지난 80년간 이룬 대단한 공로와 발견은 인간의 마음에 측량할 수 없는 창조력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그 내용을 보면 카네기, 에머슨, 셰익스피어, 베이컨, 크리슈나무르티, 붓다 등 위대한 사람들이 한 말과 같다.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법칙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당신은 전기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전기의 혜택을 누린다. 나도 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건 안다. 전기로 저녁 요리를 만들 수도 있고 자칫하면 인간 요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바 프록터.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 자신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겁내게 되기가 쉽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몇 100배는 강력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단숨에 걱정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마이클 버나드 베기스. 부정적인 일이 삶에 나타나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고 꾸준히 해야 한다. 일정 시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리면 그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면 더 걱정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증폭되어 버린다. 앞으로 오직 좋은 생각만 하겠다고 결심하라. 그리고 좋은 생각은 모두 강력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약하다고 우주에 선언하라. 시간차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신께 감사하라. 그렇지 않았다면 골치 아팠을 것이다. 시간차라는 요소는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 그 시간에 다시 평가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생각해보고 새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사 니콜스. 여기까지 읽어야겠다. 인생을 창조할 모든 힘을 당신은 다름 아닌 지금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에 내가 전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좋은 생각으로 이전의 생각을 지워버릴 수 있다.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주파수 파장을 전송할 수 있으니 시간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하고 이 과정을 즐겨야 한다.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 삶의 걸작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다. 당신이 조각하고 있는 다비드상이 바로 당신이다. 조 바이텔리 박사. 마음을 지배하는 한 가지 길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대가들은 예외 없이 날마다 명상을 한다. 비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나도 명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 못했다. 명상은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 데에도 이로우며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더 좋은 건 명상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3분에서 10분 정도 명상하면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움이 된다.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려면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여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것도 좋다. 이 문구를 자주 말하고 자주 명상하라.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당신은 가장 멋진 자신을 창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가장 멋진 당신이 존재할 가능성은 이미 가장 멋진 당신 주파수에 들어있다.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은지 결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주파수 파장을 보내면 비전이 현실이 될 것이다. 친구들 오늘 여기까지 읽을게요. 제가 읽어준 이런 글들 보면서 친구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친구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적용시켜보고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 생활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오늘 어떤 하루 보냈을지라도 친구들 보낸 하루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친구들 자신이 진짜 귀한 존재로서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도 친구들이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100만 번 볼뽀뽀 해드릴게요. 그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이제 날 많이 추워졌으니까 따뜻하게 잘 자요. 뭐 좀 체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몸이 좀 더 차갑고 그런 분들은 더 따뜻한 차도 자주 마시고 음식도 따뜻한 거 먹어서 몸의 체온도 높이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면 좋겠네요. 그래요. 이제 잘 자요. 안녕.